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아주 화려한 연회장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술잔이 오가고 음악 소리가 들리지만 왠지 모르게 공기가 서늘합니다. 신하들은 술잔을 들고 있지만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네요. 그들의 눈은 단 한 곳, 저 높은 옥좌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으며 술을 마시던 신하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든요. 심의 뜻을 거스르는 자, 과연 누구인가? 나직하게 읊조리는 목소리. 바로 고려의 4대 왕 광종입니다. 드라마 달의 연인 속 이준기 씨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실제 역사는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훨씬 더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조차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 남자의 진짜 속마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광종시대의 변심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광종이 즉위하고 몇 년간은 아주 조용했어요. 신하들도 우리 왕은 참 점잖은 분이구나 하고 방심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취임 초에는 통합과 화합을 외치며 여야 대표들과 웃으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검찰과 경찰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싹 다 잡아들인 것과 비슷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역모의 낌새가 보인다는 거였죠. 당시 감옥이 차고 넘쳐서 임시 수용소를 지어야 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공포가 상상이 가시나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눈만 마주쳐도 서로 저 사람이 날 고발하지 않을까? 의심하며 피했다고 해요. 고려의 수도 개경은 그야말로 숨 쉴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드라마틱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광종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광종의 비, 대모광후 황보씨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녀는 광종의 이복누이 동생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매끼리 결혼을 해? 하고 펄쩍 뛰실 분들 계시죠? 하지만 고려 초기 왕실에서는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이복남매 간의 혼인이 아주 흔했습니다. 당시엔 이게 최고의 로열 패밀리 결합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단순히 정략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대모광후는 여장부였어요. 남편인 광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뒤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밤이면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전하, 저 늙은 호족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 속삭였을 그녀의 모습을요. 두 사람은 부부이자 정치적 동지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란 게 참 무서운 괴물입니다. 광종의 칼날이 호족들을 넘어 대모광후의 친정 가문까지 겨누기 시작했을 때 이 비극적인 사랑의 균열은 시작됩니다. 대모광후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있었죠. 바로 훗날의 경종입니다. 그런데 광기 어린 광종이 자기 아들마저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내가 사랑해서 왕으로 만든 남자가 이제는 내 아들을 죽이려 든다? 대모광후가 광종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렇게 애원하지 않았을까요? 전하, 이 아이는 전하의 핏줄입니다. 제발, 제발 멈춰 주시옵소서.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광종은 차가웠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가문인 황보씨 세력마저 숙청의 대상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의 침소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연인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버린 순간이죠. 분위기를 잠깐 바꿔서 광종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사람을 죽였는지 그 명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국사 시간에 졸면서 들어봤을 법한 노비한 건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다시 양인 일반 백성으로 풀어주는 법이에요.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대기업들이 불법으로 하청업체 직원들을 착취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야, 너네 그거 다 불법이야. 정직원으로 채용해. 하고 강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죠. 우리 왕 만세.
를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호족들은 어땠을까요? 노비는 곧 그들의 재산이고 군사력입니다. 내 돈을 다 뺏어가겠다고? 이게 나라냐? 하고 길길이 날뛰었겠죠. 광종은 바로 이 호족들의 힘, 즉 돈줄과 병력을 끊어버리기 위해 이 법을 강행한 겁니다. 미치광이 살인마 같지만 사실은 아주 치밀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또 하나 광종의 혁신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바로 쌍기라는 인물의 등용인데요. 이 사람은 고려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후주에서 온 사신단 일행이었는데 광종이 딱 보고 이 사람 물건인데? 하고 스카우트해버린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삼성전자 회장이 우리 회사를 개혁하려면 내부 임원들로는 안 되라며 구글이나 애플의 핵심 임원을 부사장으로 전격 스카우트한 것과 같습니다. 기존 신하들은 난리가 났죠. 전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어디 근본도 없는 외국인을 고위직에 앉히십니까? 하지만 광종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고려의 썩은 물을 갈아엎으려면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는 오직 내 말만 듣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했거든요. 잠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 보따리가 더 펑펑 터집니다. 부탁드려요. 쌍기와 광종이 합작해서 만든 최고의 히트 상품, 바로 과거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빠가 장관이면 아들도 장관이 되는 음서제가 판을 쳤어요. 말 그대로 금수저들의 세상이었죠. 그런데 광종이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아빠 백 믿지 마라. 오직 시험 성적, 너의 머리와 실력으로만 관리를 뽑겠다. 이건 당시 사회를 뒤집어 놓는 혁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똑똑한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생긴 거죠. 지금의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시험 제도지만 천년 전 고려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이 광종을 죽도록 미워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밥그릇을 걷어차 버렸으니까요. 광종의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고려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당당한 황제국으로 선포합니다. 광덕, 준풍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올해는 2026년입니다라고 전 세계가 쓰는데 우리만 아니요. 올해는 광종 1년입니다라고 독자적인 달력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시 신하들은 전하, 중국이 알면 큰일 납니다. 하고 말렸지만 광종은 개경을 황도왕제의 도시라 부르며 자주성을 뽐냈습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가 곧 천하의 중심이다. 이런 엄청난 카리스마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욕망의 표현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말년의 광종은 지독한 의심병 환자가 되어갑니다. 자기 아들 경종마저 의심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을 정도니까요. 그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절을 짓는 데 집착합니다. 그 유명한 귀법사가 이때 지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낮에는 피 묻은 칼을 휘두르며 신하들을 죽이고 밤이 되면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부처님 앞에 엎드려 비는 왕의 모습을요. 귀법사의 웅장한 종소리가 개경 시내에 울려 퍼질 때 광종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처님, 제가 흘린 피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저는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죽어간 원혼들이 꿈에 나타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광종의 정치를 현대기업에 비유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창업주태조 왕건가 회사를 세우고 여러 임원호족들에게 지분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창업주가 죽고 나니 이 임원들이 내가 회사 주인이야 라며 제멋대로 굴기 시작한 거죠.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4대 CEO로 취임한 광종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한 겁니다. 임원들의 법인카드를 회수하고 노비한 건법, 능력 없는 낙하산들을 자르고 공채 신입사원을 뽑은 거죠, 과거제. 물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고소해서 독재자 CEO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의 체질은 튼튼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주라면
광종 같은 CEO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난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조선시대에도 광종과 너무나 닮은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공통점 둘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처남들을 죽이고 공신들을 숙청했습니다. 피를 무서워하지 않는 킬러였죠. 아들에게 튼튼한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악역을 자처했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차이점 태종 이방원은 그래도 아내 원경왕후와 끝까지 티격태격하면서도 부부의 연을 이어갔고 세종대왕이라는 걸출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반면 광종은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아내 대모광후와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갈라섰고 아들 경종은 아버지의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해했죠. 결론, 이방원이 성공한 냉혈한이라면 광종은 고독한 광인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 광종이 태어났을 때로 가봅시다. 광종의 이름은 왕소. 그는 태조왕건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형들이 줄줄이 있었으니 사실 왕이 될 확률은 로또 당첨만큼이나 희박했죠. 게다가 어머니 신명순성왕후는 충주 유력호족의 딸로 기가 아주 센 분이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암투, 호족들의 견제 속에서 어린 왕소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튀면 죽는다. 숨죽이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의 유년 시절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조심성과 인내심이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폭발적인 에너지로 터져나온 원동력이 된 셈이죠. 형들이었던 2대 해종과 3대 정종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광종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해종은 호족들에게 시달리다 병들어 죽었고 정종은 서경 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스트레스로 단명했죠. 형들의 실패는 광종에게 최고의 교과서였습니다. 호족들에게 휘둘리면 나도 저 꼴이 난다. 내가 살려면 그들을 밟아야 한다. 왕위에 오르는 순간 그는 형들과는 전혀 다른 길, 즉 피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다시 사랑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린 시절 왕소광종과 황보시대 모광후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상상해 볼까요? 배다른 남매지만 왕실 행사에서 자주 마주쳤겠죠. 총명하고 야망 있는 소녀 황보씨는 구석에서 조용히 눈빛만 빛내고 있는 소년 왕소를 알아봤을 겁니다. 저 오라버니 보통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겠어. 그들의 시작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이 더욱 시리고 아픈 것이죠.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차가운 적으로 변하는 과정. 이것만큼 슬픈 드라마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역사는 광종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최승로라는 신하는 광종의 정치는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엔 엉망이 되었다라고 아주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가 없었다면 고려라는 나라는 호족들의 싸움터가 되어 금방 망해버렸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는 악역을 자처하며 고려라는 집에 튼튼한 기둥을 박았습니다. 그 기둥 덕분에 고려는 500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975년 5월 광종이 숨을 거두는 순간입니다. 26년의 재위기간.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과 검버섯이 피었겠죠. 침소에는 정적이 감돌았을 겁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그러나 자신이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던 아내 대모광후였을까요? 아니면 공포에 떨며 자신을 바라보던 아들 경종이었을까요? 나의 고려는 이제 안전한가? 이 마지막 질문을 남기고 그는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었을 테고요. 여러분, 오늘 광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단순히 사람을 많이 죽인 미치광이 왕으로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마저 등져야 했던 권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한 가장의 슬픔이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광종은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지키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밖에서는 피 튀기며 싸우고 돌아와 정작 집에서는 독불장군이라며 외면당하는 그 쓸쓸한 뒷모습 말이죠. 오늘 밤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 얼굴에도 치열하게 살아온 광종의 고독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지는 않는지. 지금까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인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